자, 오늘 배울 건 산하고 염기인데 좀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배우는 중이야. 산이 뭐고 염기가 뭔지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공부할 때 우리가 쉽게 하는 방법은 산의 대표적인 물질 하나를 딱 떠올리면 좋겠어. 산성 물질 그러면 대표적인 물질이 염산. 그죠? 염산은 HCl. 이것을 물에 녹여놓은 걸 염산이라고 하잖아. 염산을 하나 딱 떠올리고요. 염기의 대표적인 건 수산화 나트륨. 이게 되게 대표적이죠.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화학식으로는 나트륨 OH가 됩니다. 이걸 딱 떠올리고, 자, 얘네들을 이제 물속에 녹여요. 물속에 녹여서 수용액으로 만들면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H 플러스라는 물질과 Cl 마이너스라는 물질로 이온화가 됩니다. 수산화나트륨도 물속에 녹이면 얘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라는 물질과 OH 마이너스라는 물질로 이온화가 돼요. 이때 잘 들어. 주입식 교육 먼저 하나 할게요. 주입식 교육이 뭐냐면 이렇게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수용액이 되었을 때, 잘 들어. 키워드야. 수용액, 그 물질을 수용액으로 만들었을 때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그 녀석을 산이라고 합니다. 산의 정의입니다. 수용액에서 H 플러스가 나오는 물질을 산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를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정의해요. 염기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아저씨가 있는데, 아저씨가 아레니우스? 책에 안 나오죠. 산염기 정의 아저씨가. 아레니우스 아저씨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레자가 이거. 아레니우스. 그래서 산은 H 플러스를 내놓는 물질, 염기는 OH 마이너스 내놓는 이런 물질이라고 정의한 아저씨가 아레니우스 아저씨인데, 아레니우스는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아저씨라서 쪼렙이라서 산염기에 대한 정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정의를 하신 분이라는 정도로 좀 매치시켜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1학년이 아닌 2학년, 3학년 때도 산염기를 또 공부하거든.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를 더 확장된 정의를 배워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저 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정의. 그래서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계점? 시험 문제야. 이 산염기 정의의 한계점이 뭐냐라는 건데, 한계를 잠깐 설명하면 메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메테인이라는 물질 속에 H가 분명히 들어있죠. 하지만 얘는 산성입니까? 산성이 아니거든. 쟤는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되니 안 되니? 이온화가 안 돼요. 왜냐면은 CH4는 다 공유결합 물질이잖아. 즉 이런 이온결합 물질, 이온이 되는 이온결합 물질들만 산염기로 정의가 가능하고 저런 물질들은 산염기로 정의가 안 됩니다. 메테인도 그렇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H가 들어있잖아. 얘는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일단 될까 안 될까? 될 수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다 비금속들이니까 다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이온화가 안 되거든요. 이 산염기 정의가 안 돼. 근데 웃긴 건 뭐냐면 NH4가 여기 쓸게요. 암모니아가 염기성 물질이에요. 알고 있나요? 암모니아가 염기성 물질입니다. 잠깐 보여주면 암모니아가 왜 염기성 물질이냐면 암모니아를 물속에 녹이면 잘 봐. 물속에 녹이면 얘가 얘한테서 수소 이온 하나를 뜯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NH는 4가 되면서 1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암모늄 이온으로 변한다 그래요. 물의 입장에서는요. H 플러스를 뜯겼으니까 HO5로 구성된 게 물인데 이거 뜯기면서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갔으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남게 되는 거야. 맞아요? 플러스 보냈으니까 많이 남아서 얘는 그래서 OH-가 생성됩니다. 봐봐. 얘 같은 경우는 자기 몸속에 OH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염기성 물질이잖아. 근데 얘는 OH를 갖고 있지 않지. 근데 물속에 녹았을 때 물을 OH로 만들어. 그래서 염기성 물질로 그 수용액을 염기성으로 만드는 물질인 거야. 아레니우스는 이것까지는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레니우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몸속에 H+를 갖고 있다가 이온화되면서 수용액에서 H+를 내놓는 물질, 이걸 산이라고 정의하고, 자기 몸속에 OH를 갖고 있다가 물속에 녹였을 때 OH-를 내놓는 물질, 이것을 염기라고 정의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모니아는 그럼 왜 염기성인지 말해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랬다는 거지. 어떤 그런 한계점이 존재해서 좀 더 확장된 개념, 좀 더 확장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또 나와요. CH3입니다. C2H5OH 이런 걸 줘요. OH 들어있네! 그죠? 하지만 얘 물속에 녹이면 이온화가 될까 안 될까? 이온화가 안 돼. 이거 에탄올이거든요. 에탄올이라는 물질은 물속에 녹아서 이온화가 안 돼. 이온화가 되는 건 다시 말하지만 금속과 비금속이 섞여 있는 것만 이온화가 됩니다. 딱 보는 순간 비금속들만 돼 있으니까 이온화가 안 되는 거. OH-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옴으로 얘는 염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요. 이래요. 그냥 이 정의만 딱 듣고서 OH 있네, 염기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메테인이야 CH 보니까 H 있네, 산이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 잘 구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온화가 되어야 돼요. 키워드죠. 수용액에서 이온화가 되어서 H 플러스 OH-를 내놔야지만 산 또는 염기라고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주의해야 할 점을 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특징들을 좀 정리할게요. 특징들, 산의 특징, 염기의 특징을 정리할 건데, 산의 첫 번째 특징은 산성물질은 먹으면 신맛이 납니다. 신맛이 나요. 신맛이 나고 염기성 물질은 쓴맛이 납니다. 쓴맛, 맛으로 구분할 수 있어. 자, 대표적인 또 산 중에, 약한 산 중에 아세트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세트산이 CH3COOH, 이게 아세트산인데, 얘는 특이하게 또 H+를 내놓는다. 되게 헷갈리죠? 얘는 H+를 내놔요, 또 얘는. 그래서 이게 공유결합 물질, 이온결합 물질만 가지고 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외적인 것들이 또 존재를 해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다 비금속 물질인데 OH를 내놨잖아. 그지? 물하고 반응해서. 얘도 물하고 반응해서 H+가 뜯어져 나와요. 특이하게. 이런 게 좀 어려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쭉 써놓고 얘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되는 거, 얘는 이온화가 안 되는 거 좀 정리를 해서 암기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은 요 녀석이 뜯어져 나오면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산성 물질인데, 아세트산이 뭘 만드는 재료냐면 식초를 만드는 재료거든. 그래서 식초는 신맛이 나잖아. 그래서 신맛은 다 산성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수산화나트륨이 쓴맛이 난다는 얘기 있잖아요. 수산화나트륨이 뭐냐면 비누를 만드는 재료야. 비누. 이게 세수하다가 비누 먹어봤어요? 어떤 맛이야? 나요. 쓴맛 나죠? 아니면 오늘 한번 해봐. 미안해. 혀를 내리네. 아무튼 미안해요. 혀를 내두르다니. 아무튼 그래서 쓴맛이 납니다. 쓴맛. 약간 염기성 물질이 약간 쓴맛이 나요. 자, 또 하나의 특징. 산성 물질은 금속하고 산이 만나면, 모든 금속이 그런 건 아닌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자, 우리 금속 중에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이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은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면서 기체가 막 나옵니다. 근데
염기성 물질은 이런 금속하고 반응하지 않아. 자, 이건 기체 발생 반응인데,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은 산에서만 일어납니다. 암기법이야. 기체가 뭐랑 반응시켰더니 막 기체가 나오는데, 염기성 물질은 절대 기체가 안 나와. 산성 물질만 기체가 나옵니다. 또 하나 탄산칼슘, CaCO4 탄산칼슘하고 또 산이 만나면은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발생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체 발생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산하고만 기체가 발생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면 돼요. 염기성 물질은 기체 따위는 절대 나오지 않아 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기체는 나오지 않아. 금속하고 염기성을 반응시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다음에 탄산칼슘하고 석회석 같은 거야. 또는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 같은 건데 염기성을 떨어뜨리면 아무 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체 발생은 발생되지 않는 거야. 대신에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집니다. 단백질을 녹인다. 맞아. 때 성분, 약간 더러운 성분들이 약간 단백질 성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청소할 때 이용하는 게 염기성 물질로 청소용품을 많이 만들어요. 단백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수할 때 이거 NaOH로 비누를 만드는 이유도 각질 같은 것들을 제거할 때 단백질 성분들을 좀 제거해내는 게 필요해서 염기성 물질을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거, 세제를 만들고 비누를 만들고 뭔가 씻어내는 거, 청소용품 만드는 게 그래서 염기성 물질로 만드는 거예요. 딱 걸리죠. 1초도 안 되지. 단백질 녹입니다. 자, 이것도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끝났는데 나머지 리트머스 종이, pH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여기서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자, 산성물질은 누구랑 만나면 색깔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거 한 번에 이따가 암기법과 함께 정리할 거니까 산과 염기의 특징까지는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주면 1학년 내용에서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큰 특징 없죠? 산은 H+, 염기는 OH-. 그래서 특징은 산은 신맛, 염기성은 쓴맛. 모든 기체 발생 반응은 산에서 일어나는 거고 얘는 단백질을 녹일 뿐이지 기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까지만 정리해주면 기초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끝이 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는 쌤이 이제 영상 PPT 띄워가지고 각종 실험들을 좀 소개해 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내용을 좀 봅시다. 했던 내용 정리 좀 할게요. 자, 산이란 녀석은 물에 녹아 빛을 거야 돼요.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아까 정의했어요. 물에 녹아라는 표현을 다른 표현법으로 수용액이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야. 수용액이 되었을 때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요. 염산 요거 내놓고요. 황산도 요거 내놓고 아세트산 요거 내놓고요. 요것도 요거 내놓고 얘도 요거 내놓는 거야. 자기 몸속에 H가 들어있죠? H가 들어있어서 내놓는 물질들이 이제 산성 물질들이 됩니다. 염산 H 나오고 있고요. 황산은 H2니까 수소 이온이 2개 나오는 것도 보이죠? 아세트산 요거 하나니까 하나 나오고요. 탄산도 H2니까 2개 이온 나오고요. 질산 하나 나옵니다. 나머지 염산에서 H+가 나온다면 Cl-가 음이온으로 나오겠죠? 자, 그럼 봐봐. 잘 봐. 염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질산은 모두 산 맞습니까? 맞죠? 모두 산이죠? 그럼 모두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수소이온 때문이죠? 써놓으세요. 수소이온이 공통성이다. 시험 문제. 공통성과 특이성이라는 용어를 우리를 좀 힘들게 할 겁니다. 잘 봐. 모든 산들은 공통적으로 H+를 내놓는 거 맞죠? 그래서 H+가 공통성이라고 그래.
두 번째 질문. 염산과 황산은 같은 산이야, 다른 산이야? 다른 산이죠. 염산과 황산을 구분하는 건 누구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이 음이온 때문에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특이성이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각 산들의 특이성들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말을 교묘하게 엮어서 이렇게 시험 문제 냅니다. 설명 몰라요? 어떻게 내냐면 모든 산은 특이하게 H+를 내놓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공통적으로 내놓는 것이 산의 특이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틀렸어? 특이성이란 말이 어디서 쓰면 안 돼. 특이하게 H+를 내놓는, 되게 치사하죠. 이런 치사한 특이성과 공통성이라는 용어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읽으면 술술술 읽히거든. 그렇지, 특이하게 H+ 내놓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해돼요? 맞네 이러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읽으면 안 된다고. 뭔 소리야, 특이성 여기다 쓰는 용어가 아닌데? 이러면서 체크해줘야 되는 거야. 틀렸어 라고 체크해야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의 특이성을 나타내는 건 누구다? 음이온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공통성과 특이성에 대한 부분들 구분해줘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아까 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건데, 자, 이온화 모형을 좀 잠깐 볼게요. 봐봐요, 이거는. 묽은 염산은 HCl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묽은 황산은 H2SO4라고 쓸 수 있어야 돼. 물속에 이온화가 되면 H+ 하나 나오고 Cl-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H2SO4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은 H+가 두 마리 나오게 되는 거예요. H2니까 SO4는 이거 기억해야 돼요. 몇 마이너스 이온이냐면 2 마이너스 이온이거든요. SO4가. 그래서 SO4가 하나, 잘 봐. SO4가 하나 튀어나올 때 H+는 두 마리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온화가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의 비율로 나온다? 2대 1의 비율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부 합쳐져서 또 중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항상 중성 상태가 되어야 돼. 다 합치면 중성, 다 합치면 중성이 되어야 하는 게 수용액의 특징입니다. 수용액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의 전하량의 합은 다 0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용액의 특징들입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수비가 1대1이다. 얘는 개수비가 2대1이다. 써있죠.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산성의 특징들. 아까 신맛이 난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 좀 이따 해줄 거고, 그다음에 금속하고 반응하면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데 모든 금속은 아니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모든 금속은 아니고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들만 수소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가 당연히 반응성이 큰 금속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안 좋네요, 쌤이. 그죠? 쌤의 목소리가 담긴 그거 안 좋죠? 오늘부터 듣게 될 거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암기법이 있어요. 그 금속의 반응성 암기법. 쌤이 이제 노래로 외우는 법을 쌤이 멋진 노래로 한 10분 정도에 해당하는 노래로 만들었어요. 잘 들어보면. 꿈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좋지. 저절로 외워지니까. 꿈에서 금속 원산. 그러면 좋지. 시험 문제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우리 주변에 있는 산들은 시트르산, 레몬 속에 들어있는 산, 아세트산, 식초 속에 들어있는 산, 젖산은 김치 속에 들어있는 산, 그 다음에 유산균 음료에도 젖산이 들어있습니다. 젖산이라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서 다 산성 물질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소 기체,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 이런 기체 발생 반응도 역시 보다 산성 물질에만, 산성에만 나타나는 특징들이었죠. 그래서 수소 기체와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 했습니다. 나머지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린 이런 것들은 좀 이따가 암기법을 함께
설명해 줄 거예요. 모든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 정리가 되어 있네요. 모든 금속이 아니라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것들, 반응성이 엄청 작은 금속들하고는 반응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하고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전기 전도성은 이걸 보면 될 것 같아요. 띵. 얘가 H 플러스고 얘가 Cl 마이너스죠.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4마리 플러스 4마리 보이죠? 그쵸? 시험 문제 이것도 딱 보니까 플러스 4개, 마이너스 4개잖아. 양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들어있는 거 보이죠? 1대1로 들어있는 게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2개밖에 없고 얘가 4마리 있죠? 근데 얘가 색깔이 똑같아. 얘가 플러스야. 자, 얘와 얘가 똑같은 걸 테니까 얘가 플러스잖아. 플러스가 4개 나올 때 마이너스가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의 비가 2대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A라는 물질, 얘를 B라는 물질이라고 할 때 두 물질은 하나는 HCl이고 하나는 H2SO4다.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군지를 이거 그림 보고서 찾을 수 있겠죠. 지금은 있겠죠. 그죠? 얘가 1대1이니까 얘가 A고 얘가 2대1이니까 얘가 B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화학식과 그림을 매치시키는 문제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 보고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뭐냐면 여기다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이렇게 전극을 넣는 거예요. 전극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향해 움직이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향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전기가 통한다. 전류가 흐른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법으로 맞아요.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므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 걸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움직이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므로 얘 역시 전기 전도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은 이온화돼서 H 플러스가 있는 거니까 즉 양이온과 음이온이 다 있는 물질이니까 산성 물질들은 다 전기 전도성이 있겠네요. 그죠?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어디 나와 있다. 수용액을 만들면 전류가 흐른다. 왜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다? 이온이 그 안에 들어있을 테니까 당연히 전류가 흐르겠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빨리 연기하고 빨리 쉽시다. 봐봐. 좀 힘내. 다 했어. 한 5분만 하면 쉴 수 있어요. 5분만. 5분만 하면 쉽니다. 자, 하얀 거짓말. 아무튼 진짜 5분 이렇게. 5분 힘내. 자, 5분이야. 염기성 물질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자, OH 다 들어있죠. 완전 쉬운 예를 주고 있는 거야. OH가 들어있기 때문에 물속에 녹였을 때 OH, EOH를 내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 양이온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염기성이라는 물질은 OH라는 물질을 내놓기 때문에 염기성을 띠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공통성이야. 염기성 물질은 음이온이 공통성이고 수산화나트륨과 수산화칼륨은 같은 염기야? 다른 염기야? 다른 염기죠. 그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이온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염기잖아. 그래서 이게 특이성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산성과 대칭적으로 얘가 공통성이고 얘가 특이성이 됩니다. 또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낚시질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OH가 들어간 많은 것들이 전부 다 당연히 염기인데 특이하게 암모니아라는 물질도 염기성 물질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얘는 OH가 자기 몸속에 들어있진 않지.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 방법으로 OH를 만들어내서 염기성 물질화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이온화 모형을 보면요. 수산화나트륨 쓸 수 있어야겠죠. 나트륨인데 수산화니까 NaOH 이게 수산화나트륨이고요. 수산화칼슘은 CaOH
OH인데 CA가 2 플러스라서 OH가 1 마이너스거든요. OH가 몇 개 있어야겠어? OH가 2마리 있어야 돼. 그래서 정리하면 CaOH2라는 물질이 수산화칼슘 수용입니다. 물속에 녹으면 칼슘 이온이 한 마리가 나올 때 OH 마이너스 이온이 2마리가 나오는 게 바로 수산화칼슘 수용이에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몇 대 몇? 1대 2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얘 보면 얘가 2개 나올 때 얘가 4개 나왔죠. 얘가 칼슘이겠네. 맞네요. 칼슘이고 얘가 수산화 이온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1대2의 비율 보이죠? 수산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온화가 되면은 나트륨 1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요. OH 1 마이너스 나오니까 1대1로 나옵니다. 그래서 4개 똑같이 하나하나 1대1로 나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거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들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온들이니까 당연히 전기 전도성은 전극을 걸면 전기가 당연히 통하겠죠. 그래서 이 염기성 물질도 역시 전기 전도성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개수를 잘 맞춰 주어야 하는 것도 방금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5분 남을 것 같아요. 자, 염기성은 쓴맛이 난다. 전류가 흐른다. 방금 얘기했죠. 자, 금속, 탄산, 칼슘 따위와 반응하지 않는다. 그저 기체 발생하는 거 없다. 대신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만지면 미끌미끌거립니다. 그러니까 비누칠을 하면 미끌미끌거린 이유가 비누가 미끄러워서가 아니다. 내 손이 녹아서 그런 거야. 내 손에 일부 단백질이 녹아서 미끌미끌거리는 거예요. 비누가 미끌거리는 게 아니야. 내 손이 일부가 녹아서 미끌미끌거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남기법으로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5분 안 걸렸죠? 네. 좋아요. 힘드니까 잠깐만 숨 좀 돌리고 합시다. (5분만) 쉴게요.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 많아서